바로 연금보험 상품인데요. 자, 오늘 김인혜의 실전 보험 상품 비교 분석 시간에는 이 연금 상품을 생명보험 연금 상품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집중하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10월부터 변액연금 등 개인연금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시들했던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2009년 10월에 생보사가 펼친 연금 마케팅 광고를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경험 생명표가 변경이 되니까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연금보험에 가입하라는 이른바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전에 알면 돈 되는 보험 이야기에서도 다루었던 이 경험 생명표의 의미와 개정 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률에 관한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연령별로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생명표 혹은 사망표라고 하는데요. 자, 이 생명표는 다시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분류되는데 이 국민생명표는 전체 국민이나 특정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인구 통계에 의한 사망 상황을 나타내는 것인 반면에 이 경험생명표는요, 생명보험사 보험가입자들의 생존과 사망자 수를 근거로 작성되는 것으로요, 생명보험사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명보험 연금 상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평균 수명이 늘면 당연히 사망률은 감소하게 되겠죠. 경험 생명표상의 사망률이 감소하면 사망을 담보로 한 상품의 보험료는 인하되는 반면에 종신연금처럼 생존 시에 혜택을 받는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는 인상될 뿐만 아니라요, 지급되는 기간 또한 늘어나게 되므로 연금 수령액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경험생명표 개정과 이에 따라서 연금보험 상품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평균 수명을 68.4세, 여자의 평균 수명을 77.9세로 본 제3회 경험생명표에 따른 연금 수령액을 연 3,854만 원이라고 한다면 자, 제4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된 2003년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이 제3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된 수령액에 비해서 7.5%가 하락한 연 3,565만 원이었고요. 자, 2006년 제5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되었을 땐 2003년 연금 수령액에 비해서 4.5%나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경험생명표를 적용할 경우에는 생보 전체 평균 6.4%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므로요, 연금 수령액 또한 당연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연금 상품은 생명보험사 연금 상품처럼 죽을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연금 상품이 아니잖아요. 다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연금이므로 자, 이러한 경험생명표의 영향을 절대로 받지가 않습니다. 실제 생명보험 종신연금형 상품과 우리 회사 노후 웨스트 플러스 연금보험과 비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35세 남성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한 생보사의 종신연금과 저희 현대해상의 확정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령별 연금 수령액의 누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09년 10월 기준 65세부터 85세까지 약 총 2억 1,200만 원 정도의 연금 누계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나 생보사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연금 누계액을 받기 위해서는 무려 93세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93세 이후까지 생존해야만 우리 회사의 확정연금 상품보다 더 유리해지는 거죠. 자, 물론 종신연금이 좋으냐 확정연금이 좋으냐는 결국에는 고객님이 생각하는 평균 수명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겠지만요. 자, 기본적인 호불호의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손해보험의 세제적격 연금 상품 판매 시 반드시 활용하는 부분이 소득공제 부분일 것입니다. 생명보험의 종신형 상품에는 없는 손해보험만의 장점이죠. 13월의 월급이라는 연간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연소득 4천만 원의 직장인이 연간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로 연 2,300만 원 사용하던가 아니면 현금으로 의료비 연간 420만 원을 사용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매월 연금저축보험에 25만 원씩 납입하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환급액 수준, 그리고 환급액, 월 납입액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와 수익률 비교는 기본적으로 고객님에게 꼭 설명해 주셔야겠죠?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 25만 원 납입 시 절세 효과라는 표인데요.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에는 정기예금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4.2%에 3.4배나 되는 금액, 다시 말해서 최소 세금한 금액 19만 8천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표를 하나 더 보면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시에 정기예금 4.2%에 무려 20배나 되는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에 정기예금 4.2% 대비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연금 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년만 유지하시면 원금 손실이 전혀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합니다. 홈쇼핑 연금 상품 광고를 보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수익률입니다. 자, 물론 수익률 보실 때 얼마의 금액을 몇 년간 납입하고 연금은 언제부터 개시해서 몇 년간 수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연복리 공시이율 5.2%라는 것도 또한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수익률 예시표를 함께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확실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가입 연령 30세의 경우에는 15년 동안 월 25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는데, 자, 이때의 수익률은 606.2%로 총 수령액 2억 7천여만 원입니다. 자, 이때의 소득공제액은 15년 동안 부어서 792만 원이 되므로, 자, 사실상 소득공제 후에 실직 수익률은 735.7%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수익률 예시표를 설명할 때 반드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시킨 후에, 그러니까 소득공제 후에 실직 수익률도 함께 설명해 주신다면요. 자, 앞에서 언급했던 세제 혜택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전화법 총정리 해볼까요? 자, 연간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죠. 월 25만 원씩 15년을 하면 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10월부터 복리 0.2% 상승했죠? 네, 이자에 이자가 붙는 5.2%의 연복리. 자, 마지막으로 10년 유지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은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과 관련된 최근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 10월 14일 연금보험 회사별 가입 유지 건수 자료에 의하면 1999년 판매된 연금보험을 대상으로 10년 가입 유지율을 조사한 결과, 자, 생명보험사는 평균 19.3%, 손해보험사는 평균 30.4%라고 합니다. 즉,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가입자 10명 중에 8명이 10년 새에 보험을 해약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왜 유독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해약률이 높은 걸까요?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이 연금 소득세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럼 연금을 수령할 때 과연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이 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개인연금을 매월 1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 경우엔 연금 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 하이플래너 여러분들과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들어갑니다. 집중하시고요. 자, 매월 100만 원씩 받으니까 1년간 받는 총 연금액은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자, 1,200만 원이 되겠죠. 총 연금액이 1,200만 원이니까 이 표에서 해당되는 대로 보면 이 세 번째 칸에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구간에 해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90만 원과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아까 첫 번째 계산했던 1,2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자, 그러니까 500만 원이죠. 이 500만 원의 20%, 그러면 자, 100만 원이죠. 500만 원의 20%, 100만 원을 더하면 공제 금액은 자, 590만 원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1년 동안 받게 되는 총 연금액
1,200만 원에서 이 590만 원을 공제한 61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자, 어렵나요? 더 가서요. 한 번 더. 자, 이 610만 원에 해당되는 세율이 주민세를 포함해서 6.6%이므로 610만 원 곱하기 6.6%를 하게 되면요. 연간 세금이 4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40만 원을 1년 12개월로 나누게 되죠. 40 나누기 12 하면은 매월 3만 3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 금액이 바로 매월 연금을 100만 원씩 받는 경우에 내는 연금 소득세입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좀 어렵죠? 네. 자,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종합소득 공제 대상이라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자, 과세 대상 금액 610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을 다시 공제하게 되면 150만 원 2명이니까요. 610만 원 빼기 300만 원 해서 310만 원으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또다시 70세 이상 경로 우대 공제 100만 원을 더 받았어요. 그러면 310만 원에서 다시 210만 원으로, 왜냐하면 310 빼기 100 해서 21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서 표준공제 60만 원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최종 과세 대상 금액은 210만 원 빼기 6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됩니다. 자, 따라서 최종 과세 대상 금액인 150만 원에 6.6%인 99,000원이 연간 납입해야 하는 이분의 연금 소득세가 되는 거죠. 자, 연금 소득세 5.5% 절대 아니죠. 맞습니다. 이 경우엔 소득 대비 불과 0.8%만, 이 0.8%만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자, 지금 여러분은 과거 2005년까지의 연금 소득 공제액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요. 이번에 지금 보시는 것이 2009년 현재 연금 소득 공제액인데요. 자, 두 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2009년 현재 연금 소득 공제 금액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 네, 확실하게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연금 상품은 월 100만 원을 수령하는 기준으로 세금은 0.8% 수준입니다.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앞으로 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이제 연금 소득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살림살이가 어려워져서 부득이 이 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잠시 납입을 중지했다가 2년 이내에 부활하라고 고객님께 이렇게 권유하시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금은 2년마다 1회 보험료만 납입하더라도요, 부활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자, 모두들 알고 계시죠? 연금을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년이 지난 후 해약하는 것이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에 맞는 상품일까요? 그럼 차라리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 상품은 중도에 해약하면 불리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박꼬박 납입해서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후자금 5억 확보를 목표로 수익률을 5%로 가정했을 때, 40세는요, 매월 122만 원 정도를 저축하게 되지만, 50대 같은 경우에는 무려 322만 원을 저축해야지 목표 금액인 5억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복리의 영향 때문인데요. 은퇴 준비, 즉 연금 상품 가입은 단 하루라도 먼저 빨리 준비하는 것이 이 중요한 것을 일깨워준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